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소마의 대표 노영환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김경 대표님이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재미없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EDR과 SSE의 결합을 통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입니다. 그러나 저희 소마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앞에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을 한 지 이제 9년 차 된 작은 스타트업이고요. 제가 창업을 했던 이유는 저도 보안 업계에서 보안 제품 개발만 이제 한 26년 정도 보안 제품 개발을 해왔습니다. 방화벽부터 IDS, ESM 등등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개발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생겼는데, 첫 번째 질문이 요즘에 이제 인텔리전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러시아가 어떻게 해킹을 한다, 북한이 어떻게 해킹을 한다, 그런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고비용의 인텔리전스 서비스들도 있죠. 그런 걸 들어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해킹 당했는지는 난 모르겠고, 우리도 이미 해킹 당한 거 아닌가? 이거 누가 알려줄 사람 없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보안 제품을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마를 창업해서 만든 게 이제 몬스터라는 스레트 헌팅 플랫폼이고요. 이 스레트 헌팅 플랫폼이라는 건 지금 EDR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지금의 EDR과는 초기의 컨셉은 좀 많이 달랐던 게,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는 저희가 CCTV라는 걸 쓰죠. CCTV나 DVR 시스템에다가 CCTV로 영상을 저장해 놓고 3개월, 6개월 저장을 해 놓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것들이 알게 되면 CCTV를 돌려서 우리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걸 찾아내고 누가 나쁜 놈이지라는 걸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버 공격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로 열심히 어렵게 오랜 시간 해킹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의 기술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존 보안 제품에 대한 우회이죠. 모든 파일리스 어택이나 제로데이 어택이나 서플라이 체인 어택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기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걸리지 말자. 사실은 사전에 뭐든지 미리 막는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CCTV처럼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CCTV처럼 동작해서 그 시스템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인텔리전스가 있을 때 CCTV를 뒤지는 것처럼 시스템을 뒤져서 데이터를 뒤져서 누가 해커였어, 누가 이 나쁜 짓을 했어 라는 걸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 그게 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헌팅, 사실 말도 굉장히 어렵죠. 스레트 헌팅. 근데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면 CCTV처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행위들을 잘 수집해서 어딘가에 잘 저장을 해놓고 어떤 외부의 인텔리전스, 북한이 이렇게 해킹했대, 한수원이 이렇게 해킹당했대, 어디 요즘 SK텔레콤 해킹당했는데 BPF 도어라는 걸 썼대, 그런 정보들이 있을 때 저희 데이터를 뒤져서 우리도 BPF 도어에 걸렸는 걸 하고 찾아내주는 걸 자동으로 하는 녀석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행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해놓고 분석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든 걸 저희가 해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위협이 탐지가 되면 안티바이러스나 다른 보안 제품들처럼 위협이 탐지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위협이 발생되었고 그 녀석과 연관된 여기에서 동일한 위협이 발생되었고 그것들의 과거의 이력을 추적을 해보니 최종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워드 파일 하나에서 모든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를 추적을 하면 이제 다른 시스템 어느 쪽으로 침투를 확장했는지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게 몬스터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을 확장을 하면 호스트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 호스트 안에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보통 공격이 이루어지면 수개월에 걸쳐서 초기 PC를 장악하고 그 옆에 있는 PC를 장악하고
네트워크 횡적 이동을 통해서 서버를 장악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겠죠. 그걸 뭐 횡적 이동 혹은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드포인트 상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관련된 행위 정보만 모아도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공격의 확산을 추적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미 해킹 당한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해킹 당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 만약에 당하면 어떻게 돼?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특정 텔레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SK텔레콤에서 이렇게 해킹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U+의 보안 담당자예요. 제가 무슨 걱정할까요? 우리도 이미 당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만약에 우리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정보가 다 나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K론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뭐 브리치 앤 어택 시뮬레이션, 뭐 애드버서리얼 에뮬레이션 등등등의 용어들을 많이 쓰고요. 최근에 이제 바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뭐 말이 어렵죠. 브리치 앤 어택 시뮬레이션이라는 뭐 단어도 어렵고 말도 어려운데, 이건 결국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접근입니다.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더라 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에서 공격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의 위저드 스파이더, 러시아의 위저드 스파이더라는 공격 그룹은 스피어 피싱 메일을 보내고 권한 획득을 하고 패스워드를 탈취해서 이렇게 공격한대 라는 걸 공부를 해서 리서치를 해서 공격 모듈들을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K론이라는 시스템에서 버튼만 누르면 북한의 김스키 그룹 스타일로 아니면 러시아의 위저드 스파이더 해커들의 스타일로 공격을 쭉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비싼 장난감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제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시스템에서 실제 발생한 공격 시나리오들을 기준으로 공격을 해보고, 우리 EDR은 잘 탐지했나? 아니면 우리 안티바이러스는 잘 탐지하고 있나? 우리가 매달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관제 서비스, 관제팀에서는 이 공격들을 잘 탐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이걸 몬스터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상 탐지하는 행위 엔진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상 행위를 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내부에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다가 공격 모듈이 1000개, 2000개 되니까 더 이상 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쓰던 걸 이제 제품화를 한 거고요. 최근에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저희 K론에 대한 시연 요청을 많이 하셔서 겪었던 일인데, 저희가 갔는데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 K론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탐지율이, 안티바이러스 탐지율은 50%, 외산 EDR 탐지율은 85%밖에 안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고객사에서 그럼 다른 외산 EDR이나 다른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서 탐지율 97%짜리를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필드에서 돌려보면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아웃데이티드 돼 있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실제 제대로 공격 모듈들이, 방어 리소스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K론을 써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속 탐지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년 동안 그렇게 회사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창업 이후에 계속 군 쪽,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그 전장 관리, 전시 체계를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저희 엔드포인트 이상 탐지 몬스터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국내 정보기관에서는 저희 몬스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터의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이터에서 주관하는 그 어택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보안 제품 인증이 있는데요. 그 엔드포인트의 이상행위 탐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안랩을 제외하고 저희가 유일하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마와 저희가 올해 이제 모니터랩과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랩이 가진 기술들, 그리고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SSE, 거기에 소마가 가진 기술들이
합쳐져서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광우 대표님과 만나고 모니터랩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렸는데요. 저는 크게 4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enforce이고요. 두 번째가 detect, respond, evaluate입니다. 사실 현재 엔터프라이즈 보안 환경들은 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보안 제품들이 있죠. 뭐 인증 제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완전히 풀스택의 보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도입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운영 인력들도 부족할 것이고 예산도 부족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 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심이라든지 소아라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어떤 소아 제품들은 우리는 30가지 이상의 제품들을 다 통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소아라는 걸 완벽하게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부에 도입된 보안 제품들과 소아가 지원하는 제품들이 다르고 그 제품들을 연동을 위한 플레이북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 플레이북을 직접 전문가 수준으로 개발할 사람은 턱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벤더에서 그걸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면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가 가진 보안 리소스들을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진 기술은 어떤 이미 우리 공격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이렇게 공격당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저도 보안에서 오랫동안 보안을 해왔지만 보안이라는 건 결국에 탐지, 오펜시브 테크놀로지와 디펜시브 테크놀로지가 항상 공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지와 검증을 계속 연결을 하고 이 탐지와 검증 혹은 오펜시브와 디펜시브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모니터랩은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 기술과 SSE를 통해서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완벽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증, 접근 제어에 대한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진 엔드포인트 레벨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위협 탐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합치면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보안 제품들,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이 같이 돌고 있지만 따로 노는 그런 환경들을 싹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보안이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 보안은 제품이 아니야, 관리야 라고 제가 예전에 저희 사수님이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보안은 사실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초기에서의 어떤 통제, 인증 그런 부분들이 뒤로 자연스럽게 대응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폰트가 사실은 이런 폰트가 아니었는데 이게 폰트가 깨져서 좀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모니터랩과 소마의 하나된 모습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접근 제어 그리고 그 접근 제어 이후에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탐지 그리고 자동화된 대응 그리고 브리치 앤 어택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보안의 흐름이 잘 동작하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의 시작은 신뢰하지 않고 검증한다 입니다. 그래서 맨 앞단에서 우리의 자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조건부 접근 제어를 강력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인증 이후에 어떤 그 게이트 키퍼를 넘어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고 완벽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인증 위에도 이후에도 내부 위협은 존재하고 또 한 가지가 내부자 위협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가진 엔드포인트 레벨에서의 어떤 가시성 확보 기술 그리고 이상 탐지 그리고
엔드포인트 레벨에서 프로세스 스레드 레벨의 강력한 통제 기술을 결합하면 훨씬 더 완벽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저도 예전에 이제 ESM이라는 걸 2003년도에 ESM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방화벽이랑 한당 연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보안 제품들은 API나 어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품 간 연동이 굉장히 쉽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필요한 기능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보안 제품이 됐든 EDR이 됐든, 심의 로그를 쏘는 것도 그 심에 남는 로그와 제품 콘솔에서 볼 수 있는 로그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엔드포인트부터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레벨의 가시성까지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 내부에 우리가 클라우드 꽁꽁 숨겨둔 그런 시스템 자원들에 대한 가시성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고, 아주 디테일한 통제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보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관심을 안 두면 금방 망가집니다. 안티바이러스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패턴 업데이트 안 하고 온프레미스 환경에다 놓으면 탐지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안티바이러스가 굉장히 좋다고 해도 인터넷을 끊어놓고 검사를 하면 탐지율이 70%도 안 나올 겁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만들어 봤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탐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EDR도 마찬가지고 방화벽도 마찬가지고 VPN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안 제품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축한 보안 제품들이 잘 돌고 있는지 항상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그 검증에 대한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 핵심인데 뒤에 폰트가 다 깨져버렸네요. 저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니터랩과 소마가 하나가 됨으로써 인해서 보안 제품들,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과 네트워크 보안 제품 간에, 혹은 서로 다른 보안 제품들 간의 호환성이나 연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능력을 반도 못 발휘하는데, 저희는 완벽하게 하나 된 플랫폼으로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엔드포인트, 제로 트러스트, 그런 전체 풀 사이클을 지원하는 보안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